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8월 24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미증시 화끈해요. 그리고서 뭐 S&P, 다우, 나스닥 다 좋은데,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좀 엄청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엔비디아가 그냥 대박을 쳐놨습니다. 그래서 장중에 이제 3%, 그다음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, 실적이 이제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, 뭐 예상했던 것보다 당연히 더 좋게 나와서 그런지 이게 시간에 8% 상승.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은 신고가예요. 지금 500달러를 결국 돌파를 했습니다. 엔비디아 500달러는 한번 터치는 해주지 않을까 했던 기억이 있는데 500달러를 그냥 건너뛰었어요. 부웅 하고서 실적을 이용해서.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이 엄청 좀 좋을 수 있는 부분이고, 여기에다가 지금 나온 게 3분기 가이던스가 2분기보다 좀 높은 그런 부분까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게 좀 뒤에 계속 좀 주가 상승, 그러면서 뭐 반도체 쪽이 좀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지, 그런 모습들을 좀 중심으로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좀 최악의 상황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, 이거 엔비디아 실적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투심 자체가 좀 안 좋아져 있겠죠. 와, 엔비디아 막 어닝 쇼크다 막 하면서 막 시간이 밀리고 막 했다면은, 거기다가 이제 내일 또 연준 그 파월 연설 이런 거 겹겹으로 해가지고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, 일단은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도 서프라이즈인데 3분기 가이던스까지 조금 높게 나온 거는 뒤에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지 않았나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보기만 해도 좀 마음이 평온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초록 그러면서 제가 엔비디아 시간에, 그다음에 요즘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조금은 더 힘이 좋을 수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너무 아름답게 끝난 상황이고, 요거랑 같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 좀 어떻게 엮이나. 그래서 요번 주에 이거 두 개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사실 파월 연설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좀 강도는 이거보다 좀 떨어지거든요. 뭐 진짜 사실 파월이 연설을 하는데 막 엄청 극단적으로, 와, 9월부터 금리 인상 막 0.5% 다시 1%씩 때려야 됩니다, 막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. 어차피 나와도 금리 인상 뭐 그냥 좀 여지를 주는, 좀 안 좋게 나온다면은, 반대로 뭐 시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좀 좋게 나온다면은, 금리 그래 지금 인플레 많이 잡고 해가지고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, 아니면 뭐 금리 뭐 요 정도쯤에서 특별한 거 아니면은 멈출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좋게 받아들일 거고.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강도가 떨어지고, 어차피 금리는 이제 올릴 만큼 올렸어요. 올려봤자 0.25%. 진짜 뭐 극단적으로 하다 인플레 생각보다 갑자기 좀 다시 올라오네? 그래봤자 0.5%일 텐데 오르기도 쉽진 않을 거고. 자, 그 다음에 엔비디아 측 일단은 실적이 좀 많이 좋게 나왔으니까 요거 관련해서 반도체, 그다음에 뭐 하이퍼클로바 공개가 있기는 한데, 요게 혹시나 뭐 AI다 보니까 AI 반도체 그 힘으로 갔다 오는 거죠. 거기서 뭐 이제 AI 섹터까지 뭐 좀 따뜻한 온기가 넘어가나, 이 정도 있지만 일단은 다행히 시황에서 좀 좋은 포인트를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서 국채금리까지 하락을 했어요. 국채금리 10년물 마이너스 3%고 2년도 마이너스 1.3%, 이렇게 좀 국채금리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나스닥도 좋은 모습. 자,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, 생성형 AI 폭발에 올라탔다. 주가를 보면 진짜 폭발을 한 느낌이죠. 그 다음에 삼성과 SK, 뭐 숨통 트이나 여기다가 이런 반도체 쪽에 조금 또 호재성이 될 수도 있는,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잖아요.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 유예에 대해서 좀 연장키로, 뭐 아직 지금 연장을 시킨 건 아닙니다. 이게 10월 연장 만료인데 거기서 좀 더 연장을 시킬 수도 있다,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, 뭐 이수페타시스 한미,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MDS 테크 C랩,
MDS 테크는 어제 이게 시간에 좀 움직인 게 그냥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. C랩도 살짝 움직였었죠. 이런 게 아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시세를 주지 않았나 싶은데, 일단은 3전 하이닉스,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도 조금 3전보다 하이닉스 이것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HBM이다 보니까. 그 다음에 이수, 뭐 한미 이런 것들, 이수는 당연히 신고가를 향해 가나, 그리고 얘네는 좀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좀 수급이 최소한 매도가 나오면 안 됩니다. 어제 한미가 그래도 장중에 기술적인 반등을 좀 많이 주긴 했거든요. 그 전날 이렇게 좀 많이 밀리고, 그 다음에 어제는 5일선 깨진 자리에서 전고 좀 주변에서 한번 6% 시세까지 줬는데, 이날 이제 프로그램이 매도가 막 계속 나오고 그러진 않았어요. 매수를 하긴 했었습니다. 근데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, 그래도 그런 식으로 왔다가 수급 계속 좀 들어오는지, 그래서 이런 반도체 섹터들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어제 밤에 또 별의별 뉴스 좀 있더라고요. 일단은 뭐 부동산은 패스하고 중국은, 그 다음에 초저운이 아니라 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뭐 비공개 간담회에서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 9월 초 결론, 요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맥신 신소재, 이 신소재 소재 3인방이라고 해야 되죠. 양자 컴퓨터 상온 작동 가능성 후보 물질 발견.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신소재 키워드로 갖다가 부각되는 애들, 요거는 이제 세력주에서 좀 대장급인 애들이지 않나. 그래서 뭐 신성델타테크는 쌍국 맞고 밀리는데, 이거를 다시 역행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일단 계속 하기는 할 것 같아요. 뭐 이게 꾸역꾸역 또 다시 뭐 오늘 뭐 한 10% 올리고 내일 또 뭐 10% 올리면은, 와 이거 진짜 또 다시 신고가 가면서 미친 척하고 또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거는 같은데, 일단 그거는 모습이 나와봐야 알죠. 그렇게 또 주가 돌리면서 마무리를 짓는지. 오늘은 상한가를 가도 신고가를 못 갑니다. 어제 좀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. 그래도 일단은 신성 형님, 내가 또 뭐 내려오다가 21선 주변이나 뭐 이런 곳에서 또 튀는지 이런 거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신성, 덕성, 파워로직스, 뭐 선암, 워닝 PNE 이렇게 좀 그냥 같이 묶어보시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맥신에 대해서도 뭐 휴비스를 중심으로 코니고토메이 요거랑 나인테크, 그 다음에 STX는 좀 별도예요. 얘는 맥신도 맥신이지만 요번 달 말 그 인적 분할 그 기대감 분명히 좀 살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3만원에서 왔다 갔다 좀 지켜주면서 뭐 시간에도 좀 오르고 하는데, 일단은 그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, 어제는 일라이릴리 미국에서 노보노디스크는 좀 올랐더라고요. 일단 일라이릴리는 좀 잠잠하고 했는데, 일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얘네도 뭐 추세가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인벤티질의 펩트론 이런 종목들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있고, 뭐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뭐 주주 소환, 사내이사 사임하라, KCGI 운용, 행동주의 첫 타깃은 현대 엘리베이터다. 이런 거는 이제 수급 좀 계속 들어오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나 정도를 좀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기관 수급은 계속 좀 탄탄하고, 거기다 외국인 매수세 이렇게 이제 양매수로 어제 좀 부각이 됐는데, 뭐 뉴스 그러면서 이제 5만원 좀 다시 밟고 넘어서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해서 뭐 24일 한국 방문 플러스 요번 달 말 이제 크루즈 80만 명 제주 예약,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 있기는 해요. 그리고 보복 소비 화장품 관련 주들부터 해가지고 여행주들, 일단 화장품에서 저는 한국 화장품,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나, 마녀공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. 보는 것들은 얘네들이 탄력기도 좋기는 했죠.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종목들은 저는 좀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, 시장에서 뭐 오늘 또 단기간 해제되면서 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재건에 대해서 뭐 요번 달 당연히 1차 8월에 현지 파견 요 기대감, 그 다음에 이제 10월 2차 협력단 파견 이렇게 좀 있는데, 어제 러시아 관련해서 뉴스가 요거 두 개가 나왔어요. 인도 가뭄 영향으로 10월부터, 러시아는 아니죠, 이건 식량, 10월부터 설탕 수출 금지할 것 같다. 이런 설탕 수출 금지에 대한 또 내용, 뭐 지금 당장 금지를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눈이 갔거든요. 어제 프리고진 전용기 추락 해가지고 한 10명, 10명 좀 사망,
이슈가 있었고, 그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죠. 뭐 러시아 워낙 유명하니까 그 방사능 홍차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얘기 많잖아요. 그래서 전용기가 왜 추락했을까? 뭐 사실 이유야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이런 거 바이든에 보고 근데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반응. 그래가지고 이게 뭐 러시아다 보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. 세상에는 뭔가 이렇게 대놓고 뭐 음모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자 요렇게 좀 용병 프리고진 그 바그너 그룹 용병 집단 뉴스 내용을 보면 프리고진도 프리고진인데 바그너 그룹 2인자도 뭐 좀 같이 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1인자, 2인자 둘 다 이렇게 좀 사망.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갔다가 물론 이제 위에서 머리가 사라지더라도 밑에 몸통 있고 하면은 또 대체시키면서 용병 집단 전투는 좀 계속 이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좀 재건 관련주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갔다 해서 전쟁 좀 뒤에 소강되거나 좀 진정될 수도 있지 않나?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?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삼부토건은 계속 좀 종목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다산 SY. 어제 SY는 이제 그 네옴시티 이슈를 좀 엮으면서 힘을 줬죠. 그래가지고 뭐 역대 최대 영업이익 요것보다는 네옴시티의 업체 등록 완료했고 이런 거 모듈러 건설 기술 등을 뭐 좀 제공한다. 그리고 요게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뭐 이걸 다 자신들이 가져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큼직큼직한 부분을 기대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28일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정부 미팅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종목들 저는 제거는 이렇게 좀 3개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것도 요거 3개였고 얘네들 움직임이 또 다 좋은데 요거 3개 중심으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제건 관련주 그리고 식량 설탕 같은 경우는 설탕은 뭐 대한제당 이런 애들이 좀 반짝반짝 했었죠. 그래가지고 뭐 그렇기는 한데 식량주들도 조금 내려오기는 했네요. 근데 뭐 요번에 이제 또 식량 뭐 합의 뭐 수출 그런 내용도 뉴스들 좀 찾아보면 있기는 있습니다. 일단 혹시나 이런 걸로 뭐 식량 반짝 하나 그 정도 볼 것 같고 원전 쪽도 뉴스가 좀 나오기는 했어요. 미국 웨스팅하우스 압박에도 폴란드 우리나라 이제 원전에 대해서 승인 절차 돌입.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좀 이게 막 법적으로 갖다 얽혀 있고 설켜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출이 안 되나? 뭐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웨스팅하우스랑 협상하는 건 협상하는 거고 이제 저는 이게 일단은 좀 케어가 해결이 되는 게 좀 뒤에 수출에 대해서 좀 원활한 부분 포인트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일단은 폴란드 측에서 뭐 이게 또 문제가 될 게 있나? 라는 생각이 좀 드는 폴란드에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갖다 좀 호재성 뉴스는 좀 있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원전 관련 주들은 뭐 일단 G2파워 중심으로 한신, 뭐 한전산업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일단은 뭐 종목 끼들은 나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일단 여기 중심에서 뭐 반짝하는지 저게 지금 시황에서는 이게 좀 크게 부각시키긴 조금 어려운 뉴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런 거 절차 돌입이라는 거는 뒤에 승인 이런 기대감으로 또 승인같이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염수는 오늘 오후 1시 방류 시작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오염수 관련주들이 뭐 그냥 오늘 오전 중에 반짝하는지 뭐 신송홀딩스가 시간이 조금 더 강하고 하긴 하는데 뭐 보더라도 일단은 오늘 당일 재료 소멸 이런 걸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방류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방류하면은 이제 진짜 오늘 더 부각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제 주식에서 하다 보면은 좀 재료 소멸 조심하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니커 FNG, 인상가, 뭐 신송홀딩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천일염 플러스 닭고기 뭐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엔비디아가 쏘아 올리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반도체잖아요. 그래서 9월 나스닥 상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온칩스부터 해가지고 넥스트칩 등등 가온칩스는 어제 좀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
엔비디아가 진짜 반도체 쪽에다가 그냥 여기저기 막 좀 다 쏘아 올릴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것 같고, AI랑 로봇 뉴스는 비슷해요. 일단 오늘 24일 하이퍼클로바 공개가 있고, 뭐 솔트룩스 인공지능 컨퍼런스 통해가지고 루시아 GPT 9월 7일,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 계약 체결이 혹시 나오냐 마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, 일단은 어제 삼성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패블릭스 9월 12일 날 공개를 하고 10월에 이제 베타 테스트 이런 뉴스도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어제 단독 뉴스 붙은 건데, 혹시나 지금 삼성 AI 키워드 붙는 거는 솔트룩스랑 엠노 요거 두 개가 좀 대표적이에요. 엠노는 삼성 SDS 지분 얘네 좀 인수를 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솔트룩스도 최근에 삼성 고 찌라시 엮여 있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정도 혹시나, 저는 솔트룩스는 좀 밀리면 밀릴수록 좋을 것 같기는 한데,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 묶어봐야 되지 않나. 자, 그 다음에 로봇은 넘기도록 할게요.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뉴스 안 나오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120선인데 수급 같은 거 좀 들어오면서 지지하면서 돌려주나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나머지 종목들 그냥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, 추세 자체는 일단 T로보틱스는 3만원 계속 좀 버티면서 툭툭 쏴주는 이런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. 큐렉스는 의료기기,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어제 뭐 상장에 대해서 이제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, 그것 때문에 어제 시간에 두산 시리즈 조금 반응하지 않았나.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10월 아마 상장 이런 거 좀 이어지겠죠. 그래서 AI랑 로봇 섹터, 저는 일단 혹시나 시장에서 지금 저 초전도체 막 미친듯이 막 신소재 3인방 해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힘 빠지고 새로운 테마 등장 안 하면은 결국 다시 지금 상황에서는 테마주 관점에서는 AI 로봇 이런 애들이 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나? 라는 생각은 듭니다. 뭐 또 갑자기 혜성처럼 어떤 테마가 등장을 할진 모르겠지만, 안 한다면은 그 뒤에 얘네들은 뭐 이것저것 붙을 게 있다 보니까. 자, 그리고 네옴시티는 이런 거 뭐 8월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본계약 이런 거 갑자기 좀 튀어나오면은 뭐 현대무백스가 좀 차트 자리는 낮긴 낮은 것 같아요.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뉴스부터는 그냥 또 한번 반짝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지 않나. 자, 그래서 초전도체, 맥신, 양자, 그다음에 우량주, 뭐 반도체 이런 순서가 있기는 한데, 오늘은 일단 근데 반도체 또 갭 뜨고 밀리는 거 조금 조심은 해야 되는데, 그래도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 않나.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고 3분기 가이던스까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를 일단 앞에 두고, 그 다음에 초전도체, 맥신, 양자 이런 신소재 3인방, 그 다음에는 뭐 우량주부터 해가지고 뭐 나머지 미국 지수 좋고 했으니까 그런 수급에 엮일 수 있는 애들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포스코 DX 요거는 이제 그냥 개별주, 여기서 혹시나 시간에 좀 좋기는 했는데 4만원 돌파하면서 그냥 광기로 신고가를 향해 가는지,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고 뉴스가 좀 나왔죠. 그래서 찌라시는 아니었고 실제로 기업에서 이제 10월 5일 이렇게 좀 안건 해가지고 넘어간다고 하는데, 그거 그 다음에 이제 DR텍은 그냥 개별주, 얘는 조정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5,000원 구간을 일단 1차적으로는 5,000원 자리에서 좀 버텨주는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밀리면 밀릴수록 또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볼 게 조금 많아요. 뭐 여기다가 뭐 재건도 당연히 좀 볼 수 있고, 반도체를 일단은 중심으로, 반도체도 삼전, 하이닉스를 조금 더 중요하게 올라가 주는지,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엔비디아 엮이는 애들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, 초전도체, 맥신, 양자 얘네들, 초전도체가 과연 또 다시 신고가를 향해 또 움직이는지 사실 좀 힘은 빠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계속 들긴 들어요. 그래도 워낙 신성델타테크가 예상을 넘는 너무 미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되는 섹터죠. 밀리면서도 그냥은 안 죽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혹시 좀 땡겨 올리나, 그래서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